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4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으며 공주시 수화통역센터에서 수어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의회에 지금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22일간 진행되는데 주요 제출 안건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안부에서 2020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이 지난번에 있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바람 정책 톡톡 토론회 지난 16일에 안정적 정책생활 지원 정책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3번째 토론회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예비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달의 공주 역사 인물을 매달 지정해서 기리고 있는데 12월 달 올해 마지막 공주 역사 인물로 공주 이씨 가문의 이명성 이명덕 선생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푸르메 요양병원 확진자 13명, 그리고 세종시 88번, 89번 관련해서 총 15분이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즉시 요양병원을 폐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확진자는 3개 병동에 있는데 2병동과 3병동에 입원해 있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3개 병동 모두를 즉시 소독 완료했는데 환자 10명, 간병인 3명, 또 종사자 2명, 이렇게 총 15명이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감염 경로나 동선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88번, 89번 확진자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야간 근무조였습니다. 이분들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야간을 전담해서 근무하는 말하자면 시간제 간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89번은 지난 16일 날 야간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또 88번, 89번 두 분이 지난 20날 금요일 저녁부터 21일 토요일 아침까지 야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때 마스크 착용이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는 다 하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때 아마 환자들과 간병인에게 전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시는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의 역학조사반, 또 충남도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합동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2병동, 3병동의 입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 병동의 직원이나 간병인, 또 합쳐서 총 163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 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층의 병동 외 직원 8명은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3분, 한의사 2분,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다른 층 근무자의
동선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으로 접촉자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환자 10분, 입원한 환자 10분과 또 간병인 3분이 확진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주의료원에 8명, 천안의 단국대병원 1명, 천안의료원에 2명, 서산의료원에 2명 이렇게 입원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제 통보를 받은 것이 저희가 어제 24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 출입금지 조치 전에 출입했던 환자가 4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은 퇴원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다시 재입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원한 3명 중에 1명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서 자가 격리나 또 시설과 시설과 떨어진 독립된 별채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명의 환자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4명이 퇴원했는데, 그중에 1분은 다시 재입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명은 다른 요양원에서 격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메 요양병원에 총 입원해 있던 여기에 입원자 중에 10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분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경증 입원자가 123명, 비교적 중증 입원자가 52명으로 분류돼서, 이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이 푸르메 요양병원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123명의 푸르메 병원 입원자 중에서 123명의 경증 환자를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공주 유스호스텔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격리 수용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병동에 수용돼 있는 원래 요양병원의 입원자 52명이 전체 중에 중증으로 그렇게 분리됩니다. 이분들은 1인 1실로 현재 푸르메 요양병원 시설을 활용해서 여기서 격리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메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관련해서 저희는 우선은 여기 확진자들은 입원 시설로 옮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계속해서 추가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혹시나 확산 경로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입원자들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푸르메 요양병원을 코호트 관리를 하면서 이 중에 경증인 123명을 순차적으로 이번 주 내에 공주 유스호스텔로 옮겨서 격리 조치 관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모든 입원자나 모든 관리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관내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하루에 매일 1대1 직원을 배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13번 13번째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타국면에 사는 10대인데요. 해외 입국자입니다. 가족 4명이 같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 목요일 날 19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해서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인 20일 날 금요일에 그 중에 한 명, 가족 한 명 10대가 양성 판정이 나서 현재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인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 3명은 접촉자를 분류해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한 11번 확진자는 완치로 퇴원했습니다. 또 12번 역시 해외 입국자인데 12번 확진자도 별다른 증세 없이 공주의료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질병관리청이나 도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더 확산이 되지 않고, 또 요양병원에 기존에 수용돼서 입원해 계시던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겨울철에 밀집하고 밀접한 접촉 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당분간 모임이나 회식, 행사 등을 불효불급한 경우에 취소하시거나 연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어떤 행사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3일이 전국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모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환기 같은 것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이 밀집되고 밀폐된 그런 밀접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 주의해 주시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시거나 등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서 진단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당부드리거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보도자료를 드리거나 또 안내 문자, 또 필요하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일반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제223회 공주시의회가 지난 20일 금요일 날 개원했습니다. 개회를 해서 12월 10일까지 22일간 정례회기를 갖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마지막 추경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것들을 최종 정리해서 반영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불용이나 2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경 9,804억 원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1조 77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한 결과 우리 공주시 재정 총 규모는 1조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의회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안,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정례브리핑에서 해설해 드렸습니다만 2020년 본 예산을 짤 때 당초 예산이 8,088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7.2%포인트 줄어든 579억 원입니다. 579억 원이 줄어든 7,509억 원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공주시장이 11월 27일, 즉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주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시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매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데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올해는 9건인데 토지가 173필지, 건물이 40동, 총 취득 추정 가액은 366억 원입니다. 366억 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웅진동의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110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취득하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4건이 있는데 모두 210억 원 규모입니다. 기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등 모두 9건 366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조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공주시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시청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해결하고 권유하는 그런 기관을 옴부즈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 소속으로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3명의 옴부즈만을 운영합니다. 3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합니다. 이 3명의 옴부즈만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사항을 조사하고, 또 옴부즈만 스스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채택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민원이나 공공갈등민원, 또 복합민원, 이런 것과 관련된 조사나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을 표명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옴부즈만이 3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시장이 옴부즈만을 임명하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은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고, 옴부즈만에서 시장에게 권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수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가 5번째입니다. 계룡과 서산, 부여, 아산에 4개 시군에 이미 시민 옴부즈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5번째로 시민 옴부즈만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또 옴부즈만이 구성되면 시에서 혹시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 보면 정부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시에도 설치되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특히 지금 15개 시군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개의 지자체와 경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 지역의 축사 입지가 이 자기 권역 안에서만 제한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인접 지자체의 축사 입지 조례보다 훨씬 가까운 데에 축사가 생기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지난 올해 2월 달에 충남 도내 모든 시군과 경계 지역의 축사 입지 환경 피해 예방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경계 지역에도 축사 거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내, 그리고 소, 젖소, 양, 사슴, 말은 600m 이내에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번 의회에 제출돼서 축사 입지를 경계 지역에서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의회에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행안부의 지방재정 분석 결과 통보받은 것,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2020년 행안부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동양일보 유한권 기자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매년 행안부에서 그 전년도에 전국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제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시는 인구 규모나 그 증감률, 노령 인구 비율, 또 재정력 지수, 세출 규모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한 시부 4그룹, 그래서 도내로 따지면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와 함께 이 그룹에 속해 있는데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아닌데 이 자치단체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규모별, 인구 증감률별, 또 재정력 지수별, 세출 규모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급은 전부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4부터 마까지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그 중간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의 재정 운용 및 관리 수준은 보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5개 중에 중간인 3등급이기 때문에. 참고로 논산은 나등급을 받았고 보령시는 라등급, 계룡시는 마등급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이 평가 지표 중에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과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첫째, 지방 보조금 비율의 경우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리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3년 연속 공주시는 이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 예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방 보조금 편성액을 동결하고 약간 줄인 수준에서 편성한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의 경우에 전국 평균이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남에서 평가하는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 이번 지방재정평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수하다는 것 중에는 또 출자 출연 전출금 비율이 낮아서 양호한 수준이고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흡한 것이 있는데 미흡한 지표는 통합 재정 수지 비율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데 우리는 동종단체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낮은 걸로 나타난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수입보다 지출 증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지표값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공주 문화관광지 2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고 또 단기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즉 도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약 930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그 지출을 일시에 하게 되어서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요인이고 앞으로는 특히 올해부터 적정 규모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출의 관리를 위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평가는 내년에 나올 올해 평가는 그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미흡한 것이 해외 수입 해외 수입 관리 비율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해외 수입을 체납액의 징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입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입하거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세무 담당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재정분석에 도입된 지표가 분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인데 분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안부의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초석으로 삼아서 더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6일에 제22차 신바람 정책 톡톡 토론회 안정적 정책 생활 지원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를 했습니다. 안정적 정책 생활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처음으로 새로 전입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얼마나 정착하기 좋은 도시인가,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과제를 찾아내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월 평균 1000명이 넘는 새로운 전입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2,000명, 13,000명이 넘는 전입자들이 해마다 새로 전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망사항을 들어보기 위해서 귀농귀촌자 또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 일자리 관련된 분, 또 대학 신입생 이런 분들을 모셔서 4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지난 10일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귀농인협의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내년 초에 저희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에게도 농업 하우스 시설 설치하는데 좀 지원해 달라는 게 있고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농기계 교육을 좀 더 잘 충분히 해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또 귀농귀촌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청년과 창업 지원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 또 공모사업 컨설팅에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가 청년 메뉴를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신설을 해서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툴을 제공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버스가 불편해서 공공자전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공공자전거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무인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기타 빈상가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참석한 대학생 중에 우리가 대학생 학습 지원단을 운영을 매년 하고 있는데 관내 초중고생과 온라인 멘토링을 대학생 학습 지원단과 온라인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수요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번째입니다. 2018년부터 카운팅해서 23번째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를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 오후 2시에 공주 시민의 만개 이야기를 주제로 화상 토론회를 고마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등 공주 예비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100명을 초청해서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를 놓고 공주의 문화도시 비전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고마에서 하고 화상 토론회로 한다는 말씀. 끝으로 이달의 공주 역사 인물 지금 11월은 고청 서기 선생 임진왜란 직전까지 활동하신 우리 기호유학의 선구자이신 고청 서기 선생을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 올해 마지막으로 12월에 이달의 공주 역사 인물로는 공주 이씨의 가문인 이명성 이명덕 선생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이명성 이명덕 두 분은 형제간입니다.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에 활약한 분. 먼저 이명성 선생은 고려시대 말, 예를 들면 표현을 하자면 고려 왕조의 충성을 다해서 조선 왕조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충절을 지킨 이른바 두문동 72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려 왕조에서 벼슬을 하고 고려의 국군이 기울자 산중으로 들어가서 은퇴를 하시고 조선 태종이 여러 차례 등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 분입니다. 그리고 동생 이명덕 선생은 공주 이씨가 우리 공주 지역에 번성하는데 처음으로 역할을 하신 입향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조선시대의 공주 지역에 인물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또 가장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는 분이 바로 이명덕 선생입니다. 그 이후에는 김종서 선생이 올라갔죠. 이명덕 선생은 1392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출범하던 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태종 또 정종 태종대까지 대사헌 경조참판 이런 중요한 벼슬을 하셨고 태종 24년에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태종으로부터 대장을 받으실 정도로 큰 인물이십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명성, 이명덕 두 분의 공주이씨 큰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1490년 그러니까 이명덕 선생이 돌아가시고서 얼마 안 있어서
서원을 창건했는데 이 창건한 서원이 명탄입니다. 그래서 명탄 서원인데 바로 임금으로부터 편액을 내려받아서 사액 서원이 되었습니다. 이 명탄 서원이 지금 복원되어 있는데 이 복원되어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없어졌다가 1955년에 재건된 것이 지금 명탄 서원이고 월송동에 있습니다. 월송동 명탄 서원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숨어있는 역사 명탄 서원 등 유교 문화와 선비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희 씨 이명성 이명덕 형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달의 역사인물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12월 12일 날 월송동 명탄서원에서 두 분의 생애를 알아보고 또 명탄서원 활용 방안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12일 날 하겠다는 말씀. 참고로 공주희 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공주희 씨, 공주 김씨, 공주 안씨, 공주 정씨, 공주 박씨, 공주 모씨. 근데 그 중에 6개 성씨 중에 가장 큰 성씨가 공주이 씨입니다. 전국에 약 4만 명이 지금도 계시고요. 주요 인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명성, 이명덕 형제, 그리고 1919년에 3.1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이필주 목사가, 그리고 육사 초대 교장인 이형근 군 대장이 있고 또 역시 육군 대장인 이주일 전 감사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달의 공주 역사인물로 월송동의 이호원 독립운동가, 이분도 공주이시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분도 공주이시고, 그리고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이강인 선수도 공주이신데 이강인 선수의 아버지가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달의 역사인물 제도를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정보는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 상단에 분야별 정보 그리고 역사란에 들어가면 이달의 공주 역사인물 다 보시면 지금까지 운영한 역사인물 제도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104차 정례 브리핑에 준비한 저희 말씀을 전부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다음 주에 대면 브리핑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보고 계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관련 부서로 질문을 미리 주시면 미리 준비해서 다음 주 브리핑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그 발생 경로가 어떻게 되었든 한꺼번에 15명의 공주시,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저희 질병관리청과 저희 충청남도 공주시가 철저한 역학조사와 비상 대응 조치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접촉했던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입원해 계신 입원자분들이 고령자가 또 계시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런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고위험 이런 수용 시설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상생활에서 감염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이러한 때에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나 행사 이런 것에 다시 한번 절제하시거나 주의를 깊이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104차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